인남. 안녕하세요. 고전 철학으로 오늘의 세계를 통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외교 전략, 바로 벼랑 끝, 전술, 그리고 이 전략이 중국 고대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통치 철학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 무대에서 똑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한비자는 어떤 눈으로 벼랑 끝 전술을 통찰했을까요? 세르나머르나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이외 풀은 모록 싱종을 신비행 이위복인 막약형 중이신 필행의 뜻은 위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려면 형벌은 무겁게 하고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비자의 통치 철학은 북한의 행동 양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강함을 가장한 약함, 명분을 이용한 권력 행사, 신뢰보다는 억제력, 이 모든 전략의 뿌리는 수천 년 전 법가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비자의 고전 구절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그리고 그것이 현대 국제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철학적 시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사유의 깊이를 더해가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얼티엔즈 이링저홈, 협천자 일령제후의 뜻은 천자를 끼고 제후를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상징적 권위를 내세워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전략으로서 북한이 체제 안정을 명분 삼아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시라크디 시창을 주뒤 시아기 실강 시강의 지도의 뜻은 겉으로는 약하게 보이되 실제로는 강하게 보여 상대를 물러서게 하라. 흐너마라이는 뜻은 심리전을 통해 주도권을 쥐는 전술로 벼랑 끝 전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디 지신 비이종웨이즈 쯔이적지심 피리중위제지의 뜻은 적을 의심할 때는 반드시 강한 위력으로 억제하라. 적대 세력을 신뢰하지 말고 강한 억제력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 북한의 강경 노선과 매우 유사한 사고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비자는 법과 형벌, 위력을 통해 두려움을 조장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바로 이런 철학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 현대 정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브링맨십은 휘말려 실패한 사례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무엇인가? 첫째, 벼랑 끝 전술이란 상대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위험 전략입니다. 둘째, 북한은 수십 년간 핵실험, 미사일 도발, 협상 파기, 그리고 국내용 선전선동을 조합하여 이 전술을 반복 사용해왔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미국 대통령들의 실패, 그리고 오늘날의 교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데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일관되게 활용해온 벼랑 끝 전술 브링맨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행태를 분석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응 실패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미관세 협상 강의에서 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언급할까요? 북한의 심리전 교범 혹은 통일 전선전 교재 탈북자 확보 자료에 따르면 탈북 정보 요원들이 확보한 문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동 세력은 법적 망에 걸어 말 못하게 만들라. 조작고소로 심리 타격을 주고 군중 속에 고립시켜라. 북한의 대남 통일 전술 전략 중에서 우파의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많이 하여 그들의 입을 막아라는 문장은 북한 체제 내부 문서나 공식 발표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탈북자 증언, 대한민국 내 안보 전문가들, 국정원 보고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전략 분석 자료 등을 통해 그 유사한 전략과 문맥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좌파 대통령의 별명은 고소, 대마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서민들에게 고소 고발을 하여 수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정권의 주변 인사들을 보면 과거 미국 문화원을 점령해서 화염병을 투척하여 징역형을 살은 적이 있고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전 교재를 추종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이란 무엇인가? 벼랑 끝 전술은 협상 상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고의로 조성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고위험 전략입니다. 북한은 이 전술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하비에르 이행 거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국내용 선전 선동 등이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상대방의 정책적 일관성을 흔들고 지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실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조기 정치적 성과를 노린 탓에 핵 합의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고 북한은 그 틈을 이용해 핵 개발 시간을 벌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당위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사전 확인 없는 양보로 북한의 기만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였고 그 기간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질적으로 고도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전무했으며 외교를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응하지 못하고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에 말려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다시 조명해야 하는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심리전적 접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 정보요원들이 확보했다는 북한의 내부 교범 혹은 노동당의 대남 공작 전략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법적, 심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를 위축시키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edia adversary 나타나 이 산처럼 반동 세력을 법망에 걸어 말 못하게 하라. 조작과 고소를 통해 심리적 타격을 가하라. 와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구는 북한 공식 문서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며 탈북자 증언 및 대한민국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에 기초한 정황적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부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는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무엇이 유사한가? 예컨대 현 정권의 대표 인사들은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및 방화 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전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북한식 투쟁 전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에게 붙은 고소 대마왕이라는 별명은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개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남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여론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적 소통과 견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심리전적 통제 전략의 변형된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실패를 오늘의 경고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지금의 좌파 정권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반드시 핵무기나 군사 도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 여론, 심리, 외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과 발언을 차단하려는 시도 역시 이 전술의 연장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트럼프는 최근의 한미 관세 협상을 보면은 과거 김정은과의 핵폐기 협상과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정치적 조급함, 단기적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대응은 모두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전략에 현혹되지 않고 원칙과 실효성에 기반한 대응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가 실패한 외교를 살펴보면은 과거의 트럼프는 성과 없는 사진 외교, 퍼포먼스 외교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뒀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 범위 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대화 단절, 미사일 재개, 핵 군사 노선 복귀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김정은과 좋은 관계 발언은 국제사회 신뢰에 손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과 북한 벼랑 끝 전술의 실패 사례. 자, 이제 우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앞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정책 결정자들이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될 실수를 되새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남, 먼저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는 북한과의 핵 합의에서 조기 정치적 성과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북한에게는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었고 결국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벼랑 끝 전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조급한 정치적 명분은 독이 된다. 다음은 조지 W. 도신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는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규정하면서도 막상 실무 협상에서는
단기적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이행 확인도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합의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양보만 챙겨갔습니다. 세 번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과 ICBM 개발을 가속화했고 핵 능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무대응이라는 이름의 수동적 방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봐야 합니다. 그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북미 정상회담과 외교 퍼포먼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은 협상을 정치쇼로 활용했고 핵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외교는 김정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4명의 대통령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제사회가 치른다. 실질적인 이행 확인 없이 양보하거나 방치하거나 또는 보여주기에 그친 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과의 협상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의 외교 정책에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훈입니다. 이런 통찰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강연도 함께 하시는 개조심. 우리는 고전의 지혜로 오늘의 국제 정세를 통찰해 나갑니다. 다음 영상은 한비자의 눈으로 보면 과연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할까입니다.